비가 오는 날이면 불현듯 떠오르는 음식들 하나씩은 있으시지요? 저는 비 오는 날에는 바삭하게 부쳐진 김치전이 생각나는데요. 거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죠.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바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통주, 막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낭만닥터 건사부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오늘도 핵심만 간략하게 전달드릴 텐데요.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시고 많이 소개해주세요. 항상 곁에서 든든한 건강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알찬 정보와 함께 하루 건강 평생까지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술 좋아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술 중에서도 막걸리 효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막걸리는 반드시 섞어서 드셔야 막걸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이로운 효능들을 누리실 수 있는데요. 막걸리를 흔들어 마시는 것은 막걸리 바닥에 가라앉은 지게미 속에 우리 몸에 좋은 물질이 듬뿍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셨던 막걸리가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었는지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막걸리도 건강하게 드시려면 먹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릴 텐데요. 그 전에 막걸리는 먹을 때 맛있는데 먹고 나면 숙취로 고생하신 경험 있으시죠? 막걸리는 같은 재료로 만들더라도 발효에 따라 숙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숙취가 적은 막걸리 고르는 방법까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막걸리의 파전을 특히나 좋아한다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암세포까지 죽이는 세계적인 으뜸 보약 막걸리의 특별한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만 마셨다면 다음날 두통을 동반한 숙취가 심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 원인은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입니다. 숙취의 정도는 알코올 도수보다는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술이 몸에 들어왔을 때 알코올 분해 요소에 의해 분해되면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발효주는 술 자체에 다량의 아세탈리하이드가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인 증류수인 보드카의 경우 알코올 도수가 40도 정도이고 1리터의 아세트알데하이드가 3에서 7.2mg 정도 들어있는데요. 하지만 발효주의 막걸리나 와인의 경우 아세트알데하이드가 34에서 70.8mg이나 들어있어 10배 정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막걸리나 와인은 도수가 낮기 때문에 더 많이 마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많이 마시는 만큼 체내에도 더 많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숙취가 적은 막걸리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더 적은 막걸리가 있습니다. 보통 아세탈리하이드는 막걸리가 가장 활발하게 발효될 때 대량으로 발생되고 발효를 끝내고 숙성이 될 때는 감소를 하는데요. 막걸리를 마시기 전에 열심히 병을 흔든 뒤 개봉을 하면 거품이 올라오는 막걸리들이 있으시죠. 원래 막걸리는 빠르고 거칠게 막 걸러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발효 기간도 2주 전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막걸리들은 발효가 덜 끝난 미숙주로 병에서도 계속 발효가 일어나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마시고 나면 다음날 숙취가 심하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요즘은 한 달에서 100일 정도 발효를 시킨 숙성 막걸리도 생각보다 많이 출시되어 있는데요. 이런 막걸리들은 앞서 이야기한 막걸리에 비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적어서 숙취가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효가 다 끝난 만큼 발효 중인 막걸리에 톡톡 튀는 맛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막걸리 보관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게 증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걸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술로 쌀과 누룩으로 빚어 그대로 막 걸러낸 술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합니다. 비 오는 날이면 을의 막걸리와 파전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조사에 따르면 올해 비 오는 날과 가장 연관성 높은 음식 1위로 막걸리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민속주 막걸리는 미생물에 의해서 자연 발효시킨 순수 발효식품으로 술이면서도 건강식품이라고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막걸리는 단맛, 신맛, 매운맛, 쓴맛, 떫은 맛의 5가지 맛이 잘 어울려 감칠맛과 청량감이 넘쳐나는데요. 이런 막걸리에는 유익한 효모가 살아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알코올이 고혈압이나 심장병, 동맥경화와 같은 순환기의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것과는 달리 막걸리에는 생효모가 들어있어 혈청 속의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킵니다. 막걸리 한 병의 유산균과 요구르트 100병의 유산균이 맞먹는다고 할 정도로 과하지 않게만 마신다면 어떤 술보다 건강에 유익한 술이 바로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페트병 한 병에는 700에서 800억 개의 유산균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일반 요구르트의 100병에서 120병 정도와 맞먹는 수치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막걸리 먹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막걸리를 들어보면 아래쪽에 가라앉은 부분이 있는 거 보셨죠? 이 침전물을 기계미 또는 주박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곳에 스쿠알렌과 파네졸이라는 항암 물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스쿠알렌은 상어회관에서 추출할 수 있는 물질로 아주 강력한 항암 물질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식품연구원 황진택 박사님은 막걸리의 베타시토스테롤 성분이 위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종양의 크기를 줄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선 막걸리 먹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막걸리를 마구 흔들어서 아래 가라앉은 부분까지 꼭 함께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술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한 번 드실 때 약 200에서 400ml 정도, 즉 한 잔에서 두 잔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가운데 함께 먹으면 이로운 식품이 있습니다. 이를 보통 음식 궁합이 좋다고 하는데요.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막걸리와 함께 먹어서 좋은 음식과 서로 피해야 할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막걸리는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걸쭉한 술이기 때문에 다른 술보다 포만감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막걸리를 저녁 식사 대용으로 마시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안주 없이 막걸리만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막걸리의 성분은 물이 80%를 차지하고 알코올 6에서 7%, 단백질 2%, 탄수화물 0.8%, 지방이 0.1% 정도로 나머지는 식이섬유, 비타민 B씨와 유산균, 효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정도 영양 성분만으로는 다른 음식 없이 막걸리만으로 한 끼를 때우기에는 영양학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막걸리를 마실 때는 콩으로 만든 안주를 곁들이는 것이 좋으며 막걸리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단백질과 칼슘 등 미네랄을 콩을 통해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콩 음식 중에도 두부를 데쳐서 김치와 함께 먹으면 포만감이 높아져 과음까지 막을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홍어와 막걸리는 찰떡궁합을 과시합니다. 홍어를 산화를 발효시켜 만든 홍어찜에는 탁 쏘는 암모니아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암모니아 성분은 부패 세균의 발육을 억제시키기도 하지만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이때 막걸리를 마시면 암모니아 성분을 순화시켜주고 홍어의 제맛을 음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막걸리에는 자극 성분을 완충시키는 단백질이 1.9%나 들어있고 알칼리성인 암모니아를 중화시키는 유기산이 0.8%나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막걸리 안주로 흔히 곁들이는 녹두 빈대떡에는 지방이 많습니다. 간장에 생양파를 썰어 넣어 빈대떡과 같이 먹으면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이 지방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막걸리 같은 전통 발효주에 즐겨 찾게 되는 음식 중 파전은 기름과 소금이 많이 들어가 술 안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럴 땐 앞에서 말씀드린 고단백 식품인 두부와 김치를 대체 안주로 선택하시고 혹은 수육도 좋다고 하겠습니다. 염분을 줄이고 단백질을 높여 건강한 반주를 즐길 수 있으니까요. 또 자극적이지 않은 도토리묵도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막걸리의 놀라운 효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누룩이나 막걸리의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연구를 통해 알려진 막걸리의 효능들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 첫 번째로 성인병을 예방합니다.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특히 피가 흐르는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이로 인해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 동맥경화를 비롯한 고혈압, 뇌졸중, 고지혈증, 심장병 등의 성인병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를 마시면 혈관 내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막걸리의 섭취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고혈압 유도 효소를 저지하는 효과에서 막걸리는 고혈압 치료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동맥경화증을 예방합니다. 누룩의 많은 종류의 미생물이 증식해 다양한 생리 기능성 물질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그런데 김아람 박사는 막걸리가 동맥경화증 유발에 관여하는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함량을 감소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막걸리가 혈관순환계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통풍에도 도움을 줍니다. 통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통풍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혈액 내에 요산의 농도가 높아 손과 발끝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는데, 하지만 막걸리를 마시면 요산의 농도를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 항암 효과입니다. 누룩 성분이 암세포의 이동을 억제하고 항암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막걸리는 암 예방과 암세포 증식 억제, 간 손상 치유, 갱년기 장애 해소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막걸리 농축액을 암세포에 가했을 경우 3.2배의 높은 암 예방 효과가 있었으며 60% 정도의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하재호 박사는 막걸리에서 항암 물질인 파네돌 성분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으며, 막걸리에 함유된 파네돌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켜 암을 예방해 주는데요. 특히 이러한 성분들이 막걸리 병바닥에 가라앉아 있어 흔들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성인의 일일 권장 칼로리는 2,500칼로리인데 막걸리 한 사발 300ml에는 대체로 150에서 180칼로리의 열량으로 안주 없이 막걸리 2-3사발만 마시면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막걸리에는 이들 외에도 단백질, 아미노산, 유산균, 효모 등의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 막걸리 다이어트란 말을 가능하게 만드는데요. 일반적으로 알코올이 들어가면 우리 몸은 먼저 알코올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면 체지방이 쌓인다는 말은 체지방을 분해하는 인자들이 알코올을 먼저 분해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막걸리에는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에 속하는 트립토판과 메티오닌 성분으로 이들은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막걸리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섯 번째, 피부 미용 효과가 좋습니다. 막걸리에 비타민과 페니랄라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어 매끈하며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즉, 피부 트러블을 없애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노폐물을 제거해준다는 것인데요. 또한 멜라닌 색소 침착을 막아주어 미백에 효과가 있으며 기미와 주근깨를 개선하여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아무리 피부 미용에 좋아도 과음은 좋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면역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바이러스, 세균 등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서 감기를 비롯한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면역력이 향상되면 질병에 걸릴 위험도 낮아지지만 혹시라도 질병에 걸리더라도 빠른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막걸리의 풍부한 유산균이 면역력을 향상시켜 주기 때문에 몸속의 유해세균을 제거하여 각종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효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이동호 교수는 막걸리를 마시는 것은 알코올 성분만 제외하면 영양제를 먹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막걸리가 몸에 좋은 효능이 많다지만 결국 술이기 때문에 과하게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400ml라고 합니다. 한 병 용량은 750ml로 반병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술에 비해서 이로운 효능이 많다고 해서 매일같이 먹어서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먹고 난 다음날에 두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몸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통과 같은 숙취가 심하다면 자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멸균과 달리 생막걸리는 유통기한이 짧으니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드셔야 되겠습니다. 병 밑에 보면 지게미라는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 침전물에 몸에 좋은 유산균, 식이섬유, 비타민 등이 들어있으니 꼭 흔들어서 마시길 권장드립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방법을 배우고 실행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건강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낭만닥터 권사부였습니다. 건강한 인생을 응원하며 더욱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하시고 건강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건강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